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사부 2024년 4월 첫 번째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매크로 지표 그렇게 올라가도 괜찮은 듯 올라가다가 이제는 뭔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서 또 훅 밀렸다가 다시 훅 올라오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큰 정신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믿을 준 그래서 우리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시장과 함께 또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괜찮았나요? 제 큰데 멘트가? 법준입니다. 잠깐 사담을 말씀드리면 예. 제가 땀이 많아요. 아, 그러세요? 네, 땀이 많아가지고 예. 원래는 저희 집안 돌림자로 하면 진환, 철환, 정환, 대환 아, 한이거든요. 환자에 보면 불화변이 있어가지고 예. 할아버님께서 땀이 많기 때문에 예. 또 생도 또 개띠에다가 5월생이거든요. 그래서 예. 물수변을 바꾼다고 해서 준으로 바꿨습니다. 그 심오한 뜻이 있으시네요. 네네. 잘 그리고 이해는 예. 여기 오는데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요즘 날씨 좋죠. 벚꽃도 활짝 폈더라고요. 계좌도 그렇게 활짝 펴야 되는데 앞으로 필 것 같습니다. 그거 하셨습니까? 네네. 도와주실 겁니까? 당연히 도와드리고 역시, 오늘 끝까지 애청해 주시면 네. 제가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오래 있으면서 경험치는 조금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 거 막 쏟아내 주십시오. 네, 그래서 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잘 모셨습니다. 우리. 예. 그렇습니다.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일단 가는 것 같긴 한데 갑자기 훅 빠져버리고. 네. 이렇게 정신없는 시장에서 지금은 뭘 봐야 됩니까, 대표님? 시장이 원래 네. 한 방향으로 줄기차게 가는 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하락할 때는 이제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최선책이고요. 네. 상승할 때는 계속 속임수를 줍니다.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네. 이런 현상으로 시장은 진행되는데 네. 제가 보는 시장의 관점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호재는 앞으로 나올 게 많습니다. 네. 다만 지금 지수적 측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 네.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이 박스권 내에 있다가 박스권을 어제그제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 주는 과정에서의 시장 흐름이거든요. 갭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갭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네. 박스 하단부를 완전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예. 일본도 오늘 1.3% 정도 올라가긴 했지만 네. 아직까지 추세선 복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표들 많이 보죠. 외국인 투자 관점의 동향도 보고 금리도 보고 환율도 보고 등등 많이 보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변곡점 또는 전환 포인트,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판단 기준은 네. N입니다. N. 달러엔. N. 네. 예. 환율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최근에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보기에는 좋은 장입니다. 네.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7만 원에서 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네. 근데 기존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던 분이 아니라면 네. 실제적으로 7만 원에 샀건 7만 5천 원에 샀건 이 지점에서 삼성전자를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손이 안 나가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어이쿠 하고 못 들어왔었으면. 네. 그리고 기존까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에 집중 조명이 됐었고 AI 반도체에 좀 더 큰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에 손이 안 나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에서의 흐름은 지수는 좋았는데 삼성전자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다지 흐름의 측면에서 수익이 안 나는 장이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렇죠. 네. 이게 핵심적인 뉴스가 제가 N을 N요? 이제 예. 말씀드렸고 이제 네. 여기서부터 풀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곡점을 잡아내고 어떤 지점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의 우리가 매매로서의 매매를 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은 외국인이 사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장은 그 수익률 측면에서 재미가 없습니다. 지수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종목의 장은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관의 동향을 최근까지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기관이 시장에서 주로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했어요. 그렇죠. 예. 외국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환율 올라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보여줬어요. 예. 4월 들어서도 1조 이상 매수를 했고요. 네. 3월에는 4조 가까이, 2월에는 7조, 1월에도
3, 4조 매수를 하면서 네. 총 그로스에서 한 16조 정도를 매수했거든요. 맞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매수예요. 네. 지난해도 15조 정도 매수했고요. 네. 31, 2조 지난해 올해 매수를 했거든요. 예. 외국인 더 살 겁니다. 앞으로 20조 정도 더 살 건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다시 돌아와서 네. 어떤 기준으로 N의 움직임에 대한 포착점으로 시장의 수익률을 노려가야 되느냐. 네. 환율 얘기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워요. 제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포인트. 예. 지금 N이 152엔 육박하는 지점에서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151.567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최근 한 열흘 동안. 그렇습니다. 네. N이 올라가게 되면 네. N 약세. 그러니까 N이 쉽게 말씀드려서 15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N 약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엔저요? 예. 그렇죠. 예. N저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아시아권에서 한중일 통화가 동시 약세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자산 규모 측면에서의 흐름들은 지금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주로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국부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측면에서의 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안 나가요. 환율 변동에 대해서 얘네들은 단기적인 환율 변동은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아요. 네. 미국 자금이 단기 시세에 따라서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매매를 하는데 예. 지금 지금 들어오는 자금은 이 국부 펀드의 장기 펀드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네. 근데 기관들은 환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비등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여기 팔아서 당연히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팔아서 이쪽으로 실게 돼 있거든요. 예. 이 기계입니다. 기계. 예. 이게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N이 152엔으로 가면 원달러도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추종해서. 예. 이것도 기계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도 같이 약세.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은 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진행이었어요. 예. 근데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만 사는 거고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을 삽니다. 예. 기관들은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에 담겨있는 바스켓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기관들이 사야 중대형주들이 올라가는 거고 시장이 좋고 수익률이 나는 장인데 네. 기관이 언제 사느냐가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N이 지금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에서의 흐름이에요. 네.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죠. 네. 통화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고 했죠. 네. 그럼 N이 강세로 가야 됩니다. 원래의 상태라고 한다면 일반적 수준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 미국과 금리 차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더라도 다시 꺾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뭐냐면 N이 올라갔다 꺾이느냐 여기서 바로 꺾이느냐 두 가지 지점에서의 흐름입니다. 예. 그러면 일시적으로 기관이 확 매도했다가 매수로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을 바꾸느냐 아니면 지금부터 매수로 바꾸느냐 요거거든요. 예. 151.5엔에서 네. 150엔 이하로 내려가던가 네. 아니면 152엔을 뚫었다가 꺾일 때 주식을 사면 되는 건데 네. 시점상으로 보면 저는 한 열흘 뒤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N이 152 돌파한다고 보고 있어요. 네. 돌파했다가 다시 꺾이는 재발락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한 주식을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에서의 지점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예. 한 템포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게 152로 딱 돌파가 됐었을 때 돌파됐다가 꺾일 건데 돌파하는 순간부터 엔터키 딱 손 올리고 있으시면 됩니다. 네. 살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돌파했다 이거는 꺾일 겁니다. 약간 이제 중대형, 그러니까 중형주급 종목 장세를 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대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종목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보면 예. 삼성전자가 85,000원까지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85,000원의 가치의 종합지수는 3,000이나 3,100포인트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그 동등한 비율로 보게 예, 되면.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네. 삼성전자가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지만 삼성전자는 종합지수와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차트와 종합지수 차트를 넓게 놓고 한번 보시면 네. 주가가 하락할 때는 종합지수와 삼성전자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같이 움직입니다. 하락할 때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빠져야 지수가 빠지니까요. 그렇죠. 지수가 빠지면 삼성전자 끌어내리니까요. 네. 빠질 때는 같이 움직여요. 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차별화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삼성전자만 올라가고 지수는 멈춰 있는 상태가 있고 그렇죠. 예. 어떤 때에는 지수만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키높이를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수준에서의 상황이 맞춰집니다. 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수 3,000포인트까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종목들이 3,000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에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럼 뭘 사야 돼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나머지 종목을 사야 될까요? 나머지가 이제 답이죠. 당연하죠. 예.
지금부터 3,000원까지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지수를 더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네. 삼성전자 1단계 상승 목표치에 3,000 지수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 그럼 삼성전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했죠. 네. 빠지지 않습니다. 이 네. 빠져버리면 지수가 동반해서 빠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버텨주고요. 예. 나머지 시총 2, 3, 4, 5, 6, 7, 8, 9, 10, 20 뭐 이렇게 쭉 있는 종목 내에서 네. 이 나머지 종목들이 지수를 쭉 끌고 가면서 삼성전자와 비등한 그래요? 수준에서의 가격이 맞춰지는 현상으로 시장은 움직일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시점으로 짧게 보면 상황이 좀 달라 보이지만 조금은 길게 보면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럼 네. 주식을 뭘 사야 되냐? 첫 번째, 예. 엔화가 시장에서의 변곡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매수 지점에서 시점을 잡아주는 매수 지점의 시점을 잡아주는 우리가 전략적 포인트이고 예. 두 번째는 종목을 사는 관점으로 해서 네. 삼성전자는 이미 올라가 있고 이후에 따라 올라갈 종목들이 뭔가를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전기전자죠. 전기전자, IT, IT 쪽 그러니까 수출. 플랫폼이 아니고 예. 카카오 네이버가 아니고 아, 예, 예, 예. 삼성전기, 예. LG전자 여기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의 예. 두 번째 사이클에서의 지수 관여 종목으로 흐름을 잡아가겠죠. LG전자. 예. 삼성전자 좀 나왔습니다. 예. 삼성전기가. 왜냐하면 예. 삼성전기는 대형주이긴 하지만 개인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아유, 여기 배신도 많이 당했어요, 저희 삼성전기한테. 1년 반 동안 배신을 많이 당했죠. 네. 근데 시간을 조금 한 2년 전으로 돌리면 네. 굉장히 탄력적이고 개인이 선호하고 주가가 잘 뻗어가 갔던 잘 갔던 종목입니다. 예, 예, 예. 최고의 대형주 내에서 최고의 종목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계속 박스에서만 움직였는데 네. 이 과정에서 다시 올라갈 자리에서 흐름이 왔다라는 거죠. 뭐 재료 가치 측면에서야 워낙 많은 내용들이 시장에 노출됐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네. 주가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가 지수를 뭐 다 끌고 가지는 않겠지만 시총 내에서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수익률 측면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 하이닉스 말고 엘리언 솔루션이라든가 SDI, 예. 2024 SDI 같은 종목들. 삼성 그리고, SDI.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뭐 그 이후에 뭐 삼바라든가 등등등등등 있는 종목들이 예. 대부분 지수적 관점으로 보면 이네들은 2,500포인트예요. 그렇죠. 2,500대 비등한 수준에서의 가격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못 올라왔습니다. 이들 예. 올라갑니다. 이제? 항상 그랬습니다. 예.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쯤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될까요? 아니면 관련해서 추가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될까요? 요 관점으로 시장을 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점 말씀드렸죠. 엔화에 대한 전략적 관점에서의 변화. 네. 그러면 엔화가 변화할 때 기관이 들어올 것이다. 네. 기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대비 지수적 관점에서 아직 못 갔던 네. 전기전자 업종의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인 운용 측면에서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 말씀? 자동차요. 자동차도 선생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오늘 장에서 네. 그 저PBR 종목의 반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네, 나옵니다. 은행주들 KBN에 4% 5% 올라갔죠. 네. 나머지 은행주들 많이 올라갔어요. 지주사도 올라갔죠. 자동차도 이 관점에서 올라갔습니다. 예. 저는 지주사 관련 저PBR 정책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할게요.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올 한 해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테마로의 진행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이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PBR에서 저평가된 종목만 찾는데 예. 5월에 정부에서 발표할 몇 가지 시책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얘기를 몇 가지 흘렸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우호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네. 뭐 원활하게, 감사 인지정도 없애고. 네, 예. 원활하겠다. 개인에 대한 분리과세하겠다. 네. 여기에 한해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네. 일본을 싹 들여다보게 되면 일본이 지난해 그 전에 이 과도기제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주가의 상승도 중요하겠지만 네.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승계입니다. 그렇죠. 원활한 승계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게 기업들이 요구 사항입니다. 네. 원활한 환경 상황에서의 그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상속세 깎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상속세를 깎아줄 수는 없습니다. 네. 깎아줘서도 안 되고요. 예. 그럼 어떤 과정에서 그 일본에서 이 지배구조 개선 정책들이 회사법 2번을 개정하면서까지 시장에 적용을 했냐면 네. 분납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상속세 연보연납 합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시장에서 그 삼성전자 보면은 뭐 블락딜 있다고 그래서 예. 지난 2월에 한 2조 원 규모로
외국인하고 수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예. 연부연납을 하긴 하는데 네. 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내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일본이 그 지난해 나왔던 내용이라면 무기한, 그러니까 시한을 뭐 5년이다 10년 정한 게 아니라 네. 요 상속세에 대해서 내야 돼. 그런데 분할해서 내는 것도 이해해주고 이 분할 과정에서 이익이 얼마치가 났을 때 이때 뭐 이렇게 뭐 내도 된다 이런 유연한 정책에서의 그 상속세 관련해서 회사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에 그 적용을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아마 5월 정도 선에서 네. 관련 내용이 아마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예. 이 외에도 뭐 이런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전환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 상황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해당 주가의 상황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조정받고 또 가는 이런 형태로의 가격 진행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지수 부양 관점에서의 흐름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건 환경적인 거고요. 네. 주변 외적인 변수를 보게 되면 중국이 얼마 전에 PMI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뉴스에서는 뭐 확장 국면이다, 대단한 수치이다, 뭐 6개월, 8개월 만의 수치이다. 근데 내용을 잘 맞아요. 예. 그 숫자 드러난 숫자는 맞는데 네. 우리가 중국이 너무 그 발표된 숫자에 대해서 좀 뻥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사지를 많이 했다고. 그렇죠, 마사지. 예. 예. 오랜만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거. 예. 네. 그래서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신뢰를 안 하는데 예. 이번에 나온 데이터, 그러니까 PMI에 5개 품목이 있어요. 네. 그 구매 관리 지수인가 그런데 예. 생산과 판매가 있고요. 네. 종업원 지수가 있고 뭐 등등등 한 5개가 재고 있는데, 신규중 네, 이런 뭐가 거 있습니다.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다 올랐어요. 네. 근데 그 생산 판매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올라 버렸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시장도 반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의 경기 부양과 경기 회복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원자재가의 상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유나 구리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해요. 네. 원유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드라이빙 시즌도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중국 경기 회복된다는 그렇죠. 신호입니다. 네. 특히나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신호에 대한 완전한 확인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더더욱 확인 과정에서의 방점을 찍는 게 뭐냐면 골드 가격 상승입니다. 금이요? 네. 예. 뭐 골드 가격 상승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활성화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그래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금 가격을 잘 보시면 1800불 고점을 찍었었던 2008, 9년 네. 그리고 2020년, 21년 네. 그리고 최근에 1800불 2000 돌아서 2300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장이 경기가 좋았을 때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연동해서. 네. 원래 달러 대비해서 움직이는 현상이었었는데 네. 시장이 경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가 좋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리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예. 글로벌리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세계 경기가 활성화되고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중심의 글로벌 그렇죠. 경기 성장이면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는 안 좋은 겁니다. 네. 이게 달러 강세거든요. 금값이 정체되거나 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세계 경기가 신흥국 중심이나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달러 약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금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게 뭔 금 가격이 여러분 잘 한번 이 주식 공부나 경제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경기에 대해서 완전 선행 지표입니다. 금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예. 과거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움직이면 금가격이 먼저 움직여요. 지금 금가격이 움직이는 게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금가격이 먼저 움직인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원유는 후행적입니다. 네. 원유는 경기가 막 좋아지면 뒤따라서 막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근사치 가격까지 따라가거든요. 네. 금가격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재반 지표들의 모든 상황을 보게 되면 세계 경기가 회복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 중심으로 회복되는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고 네. 여기에 국내 경제 성장률도 2.2% 정도 예상치를 보여주면서 지난해 1.4% 대비해서 네. 성장하고 있고 뭐 등등의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 PBR 관련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이제 밀어주는 뒤에서 밀고 네. 경기가 앞에서 끌고 예. 이런 과정에서 시장은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3,000포인트까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2년 3년 동안 내가 계좌를 죽 썼다라고 한다면 네. 좀 살려내는 아. 그런 한 해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결론은 삼성전자가 먼저 갖고 나머지가 이제 끌어올리는 때가 그렇죠. 올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따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예.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요일날 아마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 아이고 했구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아마 좋은 실적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예. 좋은 실적이 나오겠지만 주가에 대한 반응은 이미 선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임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것보다는 시장 받쳐주고 네. 나머지 종목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치와 방향에 대해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아까 왜 자동차 얘기를 드렸냐면 네, 엔화가 이제 엔저로 가다가 네, 엔이 꺾입니다. 네. 엔화가 강세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동안 경쟁을 했었던 자동차는 네, 이제 아유 엔저 때문에 좀 약간 피해를 봤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 자동차들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약간 경쟁력이 좀 살아난 쪽으로 근데 나와서 이게 변하지 않을까. 일본하고 경쟁 구도에 있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동남아 쪽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다. 네. 다 나가 있고 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그 해당 국가 환율이나 그러니까 N으로 결제되거나 N으로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 글로벌리 달러나 그 해당 국가의 그 자산가 그 환율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이전시켜 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엔화에 대해서 경쟁 상대인 일본과의 좀 우위적인 흐름에서 자동차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측면보다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축 종료하고 금리가 좀 내려가고 안정화되게 되면 네. 여기에 대한 자동차주의 수혜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으로 보는 뷰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지분율 자체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지분율이 떨어지는 종목이 자동차 업종입니다. 지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덜 샀다. 기존에 45% 예. 지분율의 현대차였는데요. 예. 지금 한 37% 될라나요? 그 정도 될 예, 겁니다. 예, 예. 삼성전자가 55.7%인가 54.7%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이전 수준의 회복 단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자동차는 아직 덜 샀습니다. 더 사야 되거든요. 예. 25만 원 고점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좀 밀리는데 네. 자동차는 다시 움직일 걸로 판단되고 있어요. 예, 흐름의 예. 목적이 있어. 근데 다만 전기전자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가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다 끝났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예. 우리 대표님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대표님도 과거든 현재든 주식 투자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가 예. 이제 이 방송에 오는 내용도 이런 방송에 나와서 저도 배워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진짜 많이 배웁니다. 네. 예, 예. 대표님께서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가장 수익이 그러니까 그로스에서 전 기간에 대한 수익률이 아니고 예, 예. 어떤 구간 내에서의 수익률을 많이 냈던 적이 음. 틀림없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어떤 방식과 어떤 종목과 어떤 형태로 수익을 나셨어요? 아, 저는 스타일이 네. 저 그냥 성장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 강했을 때. 네. 예,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알고 있던 투자 아이디어가 네. 이제 시장과 맞아주고 네. 그래서 움직이는데 이게 약간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들이 팍팍 올라졌을 때. 애드업을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차전지 간 다음에 2차전지 물량을 실어놓고 애드업 그렇죠. 해가지고 미리 좀 잡아놓은 거 있고 네. 내가 맞다 싶으면 이제 거기다 이제 가지야 이러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요.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트레이딩만 합니다. 그쪽. 제가 무슨 말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냐면 예. 그 방법이 절대적으로 정석 투자에 맞는 방법입니다. 아, 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잘. 왜냐하면 제가 예.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엔화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시장의 전체 판을 읽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장에 있으면서 필드에 있으면서 여러 다양한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들을 많이 봐왔지 않겠습니까? 예, 예. 단순히 내가 투자해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시장을 읽고 내 종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많은 그 표본의 그 집단의 매매 형태들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업계에 있으면서. 네. 근데 제가 회사에서 예. 저희 본부장님께서 왜 우리 회사 고객들은 맨날 깨지냐? 근데 그게 지금 좀 속상하지만 맞는 거예요. 맞는 예. 거죠. 우리
예. 우리 자산은 왜 매일 줄어가고 우리 회사 고객들만 깨지느냐 예, 이거야. 예. 그래서 다른 회사들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어떤 노하우가 있고 어떻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지 좀 조사해서 아, 그 분석해봐라. 예, 분석해서 예. 이거를 고객들에게 전파하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TF팀 팀장을 맡아서 그렇게 예전에는 지금은 안 되지만 예전에는 영추부 팀장끼리 정보를 많이 공유했어요. 아, 그래서 증권사끼리요? 예, 예. 많이 공유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절대 못합니다. 예. 뭐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그냥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 리스트도 서로 일부 교환이 되고 있어요. 아주 옛날에. 예. 아주 옛날에. 예.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다녀 봤어요. 예. 저는 시장에서 그렇게 돈 많이 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예. 정말 많습니다. 주식으로요. 주식도 그렇고 파생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가 일정 규모가 되면 파생으로 넘어가요. 네. 예, 이게 그쵸. 이제 사이즈도 그렇고 와인샷의 시장에 들어갔다 와인샷에 나올 수 있는 시장은 파생 시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수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좀 쉽기 때문에 다양한 종목에 대한 특성을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기본 사이즈가 넘어가게 되면 파생으로 많이 넘어오는데 네. 그 이전 단계에서도 돈 버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 이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책에 보면 다 나오기도 하고 저는 실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러는데 예. 우리가 공부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주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취득하려고 해요. 예. 그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예. 차트를 뭐 보는지 무슨 선 보는지 그것까지도 다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어우,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80%는 문전박대입니다. 그렇겠죠. 나 바빠. 예. 바쁜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돈 벌었다는 게 알려지면 아. 그렇게 많은 연락이 온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예. 다 문전박대입니다. 다. 다. 그런데 이제 개 중에 이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게 되는 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네.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예. 주식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주식 많이 하러 돈 벌면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재벌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이 예. 돈 많이 벌어요. 예. 그거 아닙니다. 네. 절대로 아니고요. 네.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화.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네. 어떤 매매 스타일로서의 수익을 내셨냐고 여쭤본 거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분들의 자산이 이렇게 막 가중되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종목으로 10% 먹고 이 종목과 10% 먹고 이 종목과 10% 먹고 누적된 게 100% 200% 이런 경우는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좋고 거의 완전히 트레이더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예. 근데 이분들 수익 남부들의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초창기에 시드가 10배가 늘어나고 5배 늘어나고 이게 눈덩이처럼 스노우롤링처럼 막 커졌던 이유가 뭐냐면 예. 끝까지 먹어버립니다. 한번 그냥 실패를 3점 계속 주다가 네. 피박 씌워버리는 겁니다. 아니, 광박이 이제 완전히 느껴지네요. 예, 예. 3점 계속 주다가 네. 뭐 점백에 한 5만 원씩 딱 얻어리는 형태. 예. 그러면 자산이 커져 있어요. 네. 그때부터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뭘 해도 다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또 네. 매매를 저희처럼 이제 막 하루 아웅다웅해서 매매를 안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 아까 이제 성장주를 좋아하셔도 되고 가치주를 좋아하셔도 되고 뭐 어떤 종목을 좋아하셔도 되는데 네. 내가 딱 판단하는 기준점 하에서 내가 애정하는 종목이 바람을 딱 탔다. 네. 그러면 거기다 계속 불을 붙여버려야 돼요. 거의 불타기죠, 불타기. 네, 불타기 형태로 애드 형태로 진행해야 되는데 물론 가다 꺾일 수도 있어요. 네. 꺾이면 적절한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한 번만 맞으면 그렇죠. 자산이 제대로 뭐 이렇게 커지거든요. 네. 요 방법이 저도 즐겨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지금 저는 매매를 하지 않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음.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 관점에서 올해 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불타기 애드업이 가능한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종목 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중간에 쉬는 과정이 나타나겠지만 궁극으로는 연말까지 해서 계속해서 뻗어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예, 밀어붙이는 장.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나 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손실 이제 원금 회복했어 라고 해서 빠져나오기보다는 네. 올해 시장을 바라보고 나서 예. 계속 애드업 예. 내가 종목을 10개 가지고 있다면 이거 팔아서 이쪽으로 강한 종목으로 네. 이렇게 실어 나가는 식으로 네. 새로운 돈을 넣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형태로 이번 장에서 꼭 진짜 한번 대차게 먹어봐야 네.
막 이제 모락모락 이제 막 뭔가 용수숨치기 시작하네요. 아, 그럼요. 예. 대차게 먹어봐야 네. 또 뭐 다음에 또 이렇게 조정자 나왔을 때 예. 커 나가 조정자 잘 빠져나와야죠. 예. 현금화해서 취하죠. 그럴 때도 이제 저희는 이만큼 벌어놔야 예. 그때 그냥 조금 에이 뭐 판돈 좀 준다라는 네. 느낌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 그렇게 않을까요? 하셔야 될 예. 것 같고 네.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시장 전체 올해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예.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들은 삼성전자가 85,000원 뭐 왔다라는 지점에서의 내용도 있겠지만 확인되어졌죠. 삼성전자가. 네. 나 시장 갈 거야. 음. 삼성전자 85,000원이야. 지수 3,000까지 와야 돼. 네. 안 간 종목들 준비해. 이 신호거든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 나만 가겠어. 예. 니들은 가만히 그대로 있어. 예. 지수 나 혼자서 끌고 갈 거야. 이거 아니고요. 네. 내가 먼저 여기 도착했으니까 산 중턱까지 왔으니까 네. 지금 출발한 애들 저 산 밑에서 여기까지 따라와. 네. 나 기다리고 있을게. 네. 쉴 동안 요 신호거든요. 음. 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요 신호대로에 움직인다면 이제 따라오는 종목들이 계속 나타날 거예요. 좋아요, 구독. 계속 이제 시장에서 또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지금 다시 뭐 4.3 3호. 예, 중반까지 갔고 네. 한때 또 4.4까지 막 툭툭 치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시장이 막 두둥을 쳐요. 네. 이런 거 가지고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금리 문제를 들고 오셨죠? 네. 제 전공입니다. 이런 거 좋아요. 전공. 예, 예. 채권 파트는 제 전공 중에 전공이고요. 예. 환율이 그 다음입니다. 전공법으로 네.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예. 금융시장 얘기할 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금과 통화시장을 금융시장으로 얘기합니다. 네. 자금시장 채권이고요. 통화시장은 환율입니다. 네. 그럼 먼저 자금시장에 대한 메커닉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같습니까? 그럼 갑자기 뭔가 확 끌어올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예. 적을 준비하겠습니다. 금리는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최대 변수의 요건이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자산이 운용되는 건 환율 시장인데 네. 환 시장인데 환은 너무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달러 말고도 다양한 상품들의 돈이 제일 큰 게 환 시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집중화된 그러니까 상품에 집중화된 예. 임팩트 있게 하나의 돈이 모여 있는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은 채권 시장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채권을 투자할 때 미 채권에 투자하니까요. 예. 대부분 예. 우리가 뭐 일본 채권이나 이런 거 사기도 하지만 그 비중은 작고요. 예. 그래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하게 되면 전체 금융 시장의 물줄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대로 미 채권 수익률 10년물이 최근에 4%에서 한 달 반 전에 4% 수준에서 4.35까지 올라왔어요. 예. 최근 단계에서의 흐름을 보면 5.1%까지 올라갔던 금리가 3.8까지 내려왔다가 4%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4.35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기준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엔화에 대한 부분을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터닝 포인트의 지점으로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모든 금융상은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름을 가져가면서 이게 하향화냐 상향화로 방향성을 가져가거든요. 네. 10년 국제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4.5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상황에서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일정 레인지 내에서의 범위 움직임입니다. 네. 4.5가 왜 중요하느냐? 예. 지난 30년 동안에 완전한 고점이 아니고요. 박스 상단. 그러니까 완전한 고점은 5.1%가 고점입니다. 예. 한 3번 있었어요. 네. 근데 박스 상단에서 치열하게 매매가 일어났던 고점은 4.5%입니다. 음. 그래서 지난해 5.1까지 가는 과정에서 4.5를 돌파하면서 5.1까지 슈팅이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4.5를 돌파하면 우리가 위험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전에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예. 미국의 금리가 5%까지 갔었고 지금 4%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요인은 예. 연준에서 그간의 4,500조에 대한 그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난 금고에 있는 채권을 매각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달러 강세와 채권 매각을 위한 고금리 상황을 유지했거든요. 이제 그렇겠죠. 4,500조에서 예. 3,500조를 다 매각을 했어요. 네. 그 매각된 미 채권을 산 나라는 뭐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바가지 쓴 거죠. 쉽게 말해서. 그 금리는 높으니까 네. 채권 가격은 낮다고 하게 되면 바가지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예. 미국이 달러를 발행할 때 예. 그냥 무제한 달러 발행이라는데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예. 연준이 그 행정부에서 딱 요청을 합니다. 예. 이번에 시장에 뭐 1억 달러를 공급해야 되는데 연준 너희들 달러 좀 찍어내라. 패드가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는 만큼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 금고에 가지고 있어요. 예. 이게 대차 대표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 파월 의장이 대차 대표 뭐 데이터 예. 이보다 요거거든요. 예. 발행하는 만큼 채권을 발행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일정 시점이 되면 이제 그 긴축 양적 긴축해서 돈 끌어낸다고 하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해서 예. 달러를 걸어들여요. 그렇죠. 이 회수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1,100원대에서 채권 1%대에서 발행을 해서 사가게 만들고, 네. 아니 그 달러를 발행했고, 예. 채권도 발행했고, 예. 이걸 4%에 5%에 팔아서 음. 달러 강세 일등. 미국은 그 제조업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로 국가가 운영된다고 하잖아요. 예. 여기서 몇 천억을 벌었을 겁니다. 몇 천조를. 예. 그래서 이 차익으로 돈 벌면 다 벌었어요. 예. 눈탱이 맞은 것들은 이제 다 그 한국 뭐 등등등 나라들이 그렇죠. 그래서 예. 금리가 더 예.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네. 연준 금고에 있는 채권들 다 팔았어요. 좀 남긴 했어요. 예. 왜냐면 지난해 그 연준에서 아마 그 패드에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2.5조 달러, 그러니까 3,500조 원에 대한 채권을 연내에 발행하겠다라고 했던 게 파월 의장의 지난해 연초 그 메시지였거든요. 예. 3,500조를 거의 다 발행해서 마무리되었어요. 좀 예. 남긴 했는데 예. 채권 다 발행했는데 금리 올릴 필요 없죠. 예. 금리 그러면 손해죠. 예. 내려가야 됩니다. 음. 달러도 약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 채권 수익률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4.35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예. 이건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로 연준 위원들이 최근 나와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올해 3번 하는데 예. 6월이 아닐 수도 있어. 네. 니들 긴장해. 9월에 할 수도 있다? 네. 라는 메시지죠. 예.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요 메시지 합니다. 예. 연준은요. 시장에 대해서 딱 2가지 행위를 합니다. 첫 번째, 립 서비스. 네. 두 번째, 책 금리 가지고 장난합니다. 요걸로 그 전체적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네. 지금 립 서비스입니다. 립 서비스? 네. 예. 6월에 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봐서는. 예. 그런데 금리를 내린다고 시장은 좋은 건 아니니까 예. 연준은 분명히 이 지금의 금리 상황을 9월 또는 선거 뭐 예. 이때까지 끌고 갈 거예요. 예. 선거 이후에 할 겁니다. 예. 6월에 안 하면 9월에도 힘들고 선거 이후에. 예. 근데 동결 기간에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시장은 좋았어요. 2008년도에 16개월 동결 기간에 35% 올랐고요. 예. 2018년도인가 17년도에 이때 동결 기간에 9개월 됐어요. 이때 네. 40% 올랐어요. 예. 금리 동결 기간에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인하 인상 때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지금 4.35까지 올라와서 4.5 올라가면 또 고금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작동하고 주변에서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거 뭐 불안한 거 아니야? 또 예전같이 이런 상황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예. 다 채권 팔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명쾌하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있는 돈 끌어서 주식해라.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통? 예. 마통. 예, 마통.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연장을 또 해보게 되면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삼성전자를 따라갈 만한 IT 전기전자 예.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시면서 예. 딱 말씀하셨던 종목이 대표적인 삼성전기, 네, 좋습니다. LG전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네. 또 다른 섹터 없을까요? 네. 아까 시총 상위 내에서 아직 2,500포인트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순서를 달리하겠지만 따라간다는 말씀드렸죠. 네. 반도체 좋아하시니까. 반도체 내에서는 네. 저는 삼성전자가 쉬어가야 되고 AI 반도체도 이제 단기 조정 지점에서 흐름이 나타나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를 나는 꼭 사고 싶어. 예. 남들이 반도체 하니까 내 계좌에 반도체가 없어. 네. 이미 다 팔아먹었어. 올라올 때 정리했다. 예. 근데 지금 반도체 얘기하니까 반도체 뭐 하나 담아놔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예. 그래서 반도체 하나만 추천해줘. 예. 라고 하면 예. 반도체를 산다면은 예.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살 때 보통 뭐 소재주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예.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산다면 제가 산다라면 예. 저는 포트에 이제 반도체를 꼭 담아야 되겠다면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 예.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주가 연동된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이 지난해 그다지 안 좋았지만 디램 가격도 올라가고 삼성전자 매출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연동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SFA 반도체라든가 SFA 반도체. 예. DB하이텍이라든가 DB하이텍이요? 네. 네. 요런 맥락에서의 종목들이 네. 원래 주가 습성상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나면 뒤따라서 탄력이 나가는 종목들이거든요. 뒤늦게. 네, 그렇죠. 예. 예. 원래 그렇습니다. 습성상 그렇습니다. 네. 실적과 연동돼서 주가에 반응을 하는 기업들이에요. 이게 뭐 SFA 반도체가 DB하이텍 같은 종목들이 뭐 AI 쪽에
다층 메모리 반도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뭐 납품을만 이 아니거든요. 레거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레거시 반도체라고 예, 보통 얘기하는데 예. 이런 반도체들이 이제 움직일 지점에서의 타임이 됐죠. 그래서 반도체를 꼭 편입하겠다면 요거 이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기전자 다음 흐름으로 어떤 종목을 판단하느냐. 네. 일단 시작은 전기전자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마무리는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예. 네이버, 카카오. 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 느낌이 아니고 항상 시장에서의 그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전기전자가 먼저 움직이고요. 네. 과거에는 전기전자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예. 근데 약간 요 텀을 달리해서 저는 이번에는 삼성 SDI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 갈 겁니다. 전고체. 네. 예. 왜냐하면 예. 혹시 우리 대표님 SF 영화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예. 저희 애하고 저하고 코드가 딱 맞는 지점에 SF물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듄 얘기했었죠. 돈 보고 예. 이번에 삼체라는 미 삼체. 그- 야, 와 핫하더라고요. 오, 예.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예.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막 또 예전 그 원래 그게 중국 원작 원작은 예. 소설 쓴 원작가는 예. 중국 사람이고 예. 뭐 대략적인 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니까 예. 외계 문명과 우리 문명이 충돌하는데 네. 우리 문명의 기술 발전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내용이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내용이 뭐냐면 예. 미래의 기술, 과학의 발전은 예. 무선 충전과 속도라고 규정을 했어요. 무선 충전과 속도. 네, 그러니까 아, 우리가 무선 충전이라는 게 뭐 핸드폰 무선 그렇죠. 뭐 예. 이런 무선 충전도 있겠지만 예. 거리를 지나가면서 예. 어떤 부스나 샵을 딱 지나갈 때 뭐 완충이 되거나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건 예. 이제 좀 넓게 확장하면 예. 거기에서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어떤 부스를 지나갈 때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 것. 그런 것도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네. 거기서 충전돼 버립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뭐 그런 기술 발전이 되면서 모든 기기들이 완벽하게 그런 중간 단계에서 과정 없이 이렇게 가는 저가 미래 기술이다. 네. 과학의 발전이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예. 그러면 전고체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에서의 지금 상황이 예. LFP에 밀리고 뭐 위에서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네. 시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돌파구가 저는 전고체와 LFP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전고체는 제가 왜 미래산업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고체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안정적이고 빠르고 뭐 등등등의 그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 뭐 꿈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 전고체는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과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돼야지만이 무선 충전을 원활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네. 속도도 개선되고 안정적이고. 네. 그래서 이 전고체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시간은 좀 남아 있어요. 네. 27년 낭산이라고 하니까. 예. 하지만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시장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SDI 같은 종목들 가장 빠르죠. 네. 그리고 이미 한 단계 보여줬어요. 예. 나 갈 거야 하라고 보여주고 최근 조정받고 있지만 네. 이런 모습에서 전기전자 다음에는 원래는 자동차였는데 네. 자동차보다는 이쪽 파트. 좀 꿈을 갖고 올 수 있는. 네, SDI 쪽이 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SDI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갈 거고 여기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치고 가면서 지수를 막 끌어올리겠죠.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 네, 예. 왜냐하면 3반은 시총이 3, 4인데 네. SDI는 그 뭐 7, 8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얘가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3, 4이 되는 애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지수 조금씩 올리면서 수익률도 올라가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 끌고 가고 예. 삼성전자는 그대로 곧 이제 정상 바로 밑에 베이스 캠프에서 기다리고 있고 빨리 네. 와 하고 네. 이런 시장에서 흐름들이 진행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예. 앞과 끝은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플랫폼은 과거 패턴상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네. 중간 단계에서의 순위는 네. 그 SDI, 삼바, 예. 자동차 네.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죠. 네. 이런 형태로 시장은 진행될 것 같고 예. 좀 무겁다. 네. 좀 무거워.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7만 원에 사서 8만 5천 원에 팔았으면 20%뭐 25% 나긴 하겠지만 예, 예. 나는 센 거 원해. 그쵸. 이왕 하는 거 좀 이게 팍팍 튀는 거 이런 거. 예, 예. 그게 뭡니까? 알려주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또 대표님이 방송을 하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나와봐야 알지 뭐 이런 네, 쪽으로.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네. 요즘 또 그쪽에 저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네.
지금 전력기기, 전선 변압기 이쪽들이 네. 이제 출발한 지가 꽤 됐어요. 네. 꽤 됐는데 요즘 보면 이쪽도 딱 서가지고 계속 자고 일어나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이라도 사도 되겠느냐? 전 지금도 사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보면 현대하고 LS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얘가 빠르고, 그러니까 현대하고 LS라는 게 LS 일렉트로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예. 예, 예. 현대 예. 일렉트로닉하고 예. 얘네 둘이 10만 원, 20만 원이거든요. 가격 차가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저는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는 평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예. 기관 동향에서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네. 현대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현대를 일부 매도하고 LS로 계속 그 자산 편입 비중을 교체하는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도 똑똑하고 뭐 잘해서 주식을 뭐 굉장히 잘한다는 게 얘네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또- 20만 원짜리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니, 똑같은데 회사가 10만 원짜리로 좀 주수를 늘려보자 예. 라는 측면에서 이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맥락에서 두 종목 중에 찍어본다면 LS가 나왔고요. 네. 가벼운 종목의 재룡전기 흐름이 나은데 대룡전기에. 이러죠. 전력기기가 고점이 아닐까 부담스러운데 지금이라 올라타도 될까라고 많이 판단들을 하시는데 네. 주가 고점이 나올 때는요. 예. 슈팅이 나오면서 갭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갭이 안 나오고 계속 흔들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우리 한미반도체에서 경험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흔들흔들하면서 계속 가요. 근데 마지막 구간에 갭이 나오거나 장대봉으로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딱 찍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그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쉽게 안 죽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 때 보셨지 않습니까? 마구 몰려서 네. 쫙 쓴 그거. 그건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그렇죠? 음봉의 윗골이 너무 길게. 예. 예. 근데 삼성전자도 96,800원 찍을 때 똑같았어요. 그랬었죠. 예. 그 이런 열광하는 거. 네. 예. 예. 이런 식으로가 이제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형태로 나오기까지는 네. 흔들흔들해도 더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청당 제약을 비롯해서 바이오 섹터에서의 흐름도 여전히 죽지 않았다고 봐요. 아, 바이오도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예. 예. 바이오 섹터가 올 한 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네. 움직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까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했는데 기업들이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정확히 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 내가 2세 3세로 승계를 하려면 예. 지주사가 못 간 이유도 이제 주가를 눌러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요. 왜냐면 승계해야 되니까 세금 조금 내야 되니까 지주사를 못 가게 해죠. 지주사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예. 최초에 이제 2세든 3세든 뭔가 사업부를 맡길 때 성장 산업에 원래 맡깁니다. 그렇죠. 예. 보통 바이오 회사에 맡겨요. 예. 바이오 회사가 한번 뻥튀기 되면 그대로 그냥 자산 가치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네. 그래서 삼성도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 CB 에버랜드 CB도 있었지만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는 게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바이오 섹터를 맡깁니다 원래.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 가서 네가 한번 잘 키워봐라. 본사에서 지원해줄게. 아니면 기업을 사주든가 오리온처럼 네. 레오캠 바이오 하나 사주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 승계와 관련된 형태로의 사업부나 기업이나 이런 데 계속 2세, 3세, 4세들이 여기에 사업 전체의 영역을 맡고 운용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바이오 남아있는 회사들은 지난 3년간 암흑기를 거치면서 괜찮은 회사들만 남아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회사들 바이오들이 가는 종목들은 예. 딱 보셔도 다 시총 위에 있는 우량한 회사들이에요. 다 알만한 회사들이에요. 예.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에요. 예. 예전에는 저 밑에 있던 종목들이 막 불같이 올라와서 5만 원, 10만 원까지 올랐던 거지. 예. 이 종목들이 원래 5만 원, 10만 원 아니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가 그나마 터전이 좋아졌어요. 터전이. 네,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자리에서의 상황이고요. 예.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을 보게 될 때도 바이오 섹터는 올 한 해 마찬가지로 예. 이런 맥락에서 더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목 섹터 막 다 나오네요. 홍출동입니다 오늘. 근데 여기서 백과사전. 예. 이렇게 너무 펼쳐놔 버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다음 주 시장 상황에서 또 단기적으로 4월 중순까지 흐름에서 내가 딱 한 종목만 산다. 저는 한 종목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삼성전자를 사겠습니다. 삼성 전기. 전기. 네. 딱 한 종목이라면. 삼성 전기만 사겠다. 네. 네. 그렇게 압축하는 게 제일 좋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부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다 얘기해 놓고는 종목 이거만 산다. 마지막에 요거 좋으네요. 아니, 저는 예, 예. 종목을 펼치는 걸 너무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원래 그렇죠. 원샷 예. 원킬. 네. 지난번에도
차라리 이거 신용까지 해서 그냥 예. 뭐 들어가서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고 기다리고 그렇죠. 아니면 정리하고. 주식은 뭐 아니면 도고요. 예. 안전을 생각하면 새마을금고에 3.9%짜리 예적금을 들죠. 예. 지금 특판 많이 나오던데. 예, 예.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 그럴 정도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게 네네. 주식이다. 그렇죠. 예. 또 그거 보다 보니까 그런 쪽 없으니까 또 요즘에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은 게 방산 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사는 이제 대표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네스. 예, 근데 이게 인적 분할한다고 그러죠. 예. 최근에 인적 분할을 단행했던 회사 중에 SK D&D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인적 분할 이슈가 그러니까 방산의 이슈가 네. 좀 더 가기 위해서는 대표주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주가 살아 있어야 나머지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형태에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네. 대표주가 하네스라고 한다라면 예. 하네스가 인적 분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이슈가 됐고 주가 여기에 따라 급등락이 나왔어요. 네. 인적 분할을 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우리가 과거 이제 SK D&D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13,000원에서 2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16,000원까지 내려와서 인적 분할 단행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재상장 됐으니까. 예, 예. 하네스도 제가 보면 주가가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했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인적 분할 내용에서의 흐름이 가세된 형태로 주가 반응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래 정지 시점이 될 거고 거래 정지 상황과 뭐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는 네. 정체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 동안에요? 네, 그래서 방산의 이슈가 몰릴 가능성을 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하네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그 분할을 할 건데요. 하네스가 지금 보면은 저기 방산이 56%고요. 예. 그다음에 보안이 21%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항공기 엔진이 한 20몇 프로 됩니다. 네. 이 세 분야 중에서 보안 쪽 띄낸다는 얘기거든요. 보안 정밀기에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정밀 보안을 뗀다고 하는데 예, 예. 나머지 방산하고 항공 엔진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몰아야죠. 예, 예. 주식을 모르시면 됩니다. 근데 예. 방산 대장주가 지금 조금은 정체되고 쉬어가고 흐름이 약화되기 때문에 네. 방산의 흐름은 여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아, 라고 예. 판단되고 예. 관련업에 된다면 중공업, 조선주, 삼성중공업을 봐야죠.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을 봐야 됩니다. 경기회복 조선 쪽으로? 예. 바쁘다. 예, 뭐, 예. 하루 종일 할까요? 아유, 이게 시간이 다 됐네. 근데 괜찮습니다. 가시죠. 빨리 예. 할게요. 네. 삼성중공업 보면 조선업종에 보면 종목이 차별화됐어요. 네. 한국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 미포조선하고 하나오션하고 달라요 이게. 예. 왜냐하면 만드는 배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경기회복 구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것이 움직이는데 네. 조선업에 대한 전체는 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1, 2, 3월에 네. 130억 불 수출했어요. 예. 지난해 한해서 260억 수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출한 거에 1분기 동안에 반절 수출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출 성장세 흐름의 진행이거든요. 네. 중국 경기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예. 그럼 전체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부각이 이제 앞으로 될 겁니다. 원래 조선업종의 주가는 네. 한번 그 시세에서의 그러니까 한번 탄력을 받아버리면 그 방향으로 쭉 6, 7, 8개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흐름들이 있어요. 예. 이게 특징적인 그 가치주 섹터의 조선업의 흐름입니다. 네. 최근에 바닥점에 좀 올라왔죠. 네. 뭐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 선대까지 좀 9,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8,500원대 쉬고 있어요. 네. 시작은 했어요. 네. 방향은 잡았어요. 네. 여기서 탄력 잡아서 가게 되면 쭉 갑니다. 그렇죠.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요. 네. 이건 올 한 해 장 좋다 많이 말씀드렸죠. 예. 올 한 해 장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끌고 가자. 조선. 방산보다 조선. 방산보다 조선이 낫다. 네. 명쾌하게 그냥 대표님 나오시면은 머릿속으로 딱딱딱 정리가 딱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모셔야 되는데 안 바쁘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너 2개 다 그냥 뭐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종목적으로 확 몰아치셨고요. 네. 네,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저희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이것도 적어야 되고 저것도 적어야 되고 잠깐만 내가 은행에 얼마가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저 마통만 하나만 끼면 됩니다. 마통 깨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예, 아직 3천도 안 왔는데 삼성전자만 갔다. 나머지 몰아치는 종목 흐름들 네. 느껴보면서 웬만하면 삼성전기도 잘 보자.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아예 예약을 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뭐 2, 3주에 한 번은 거의 고정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저희가 아, 편하고 조회수. 저 틀리기도 많이 틀리니까요.
검증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삼성전기가 움직인다는 전제 배경에서의 흐름들을 엔화도 얘기했고요. 예, 뭐 예. 이런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삐그덕거리면 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전제 흐름 퍼즐이 맞춰 지나가면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친절한 AS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우리 큰데 믿을 준 네, 대표님 모시고는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 가지 시장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또 경제사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